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이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당내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현안이면서도 한국과 미국, 중국 간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드 배치가 재검토를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무임 승차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서울, 부산 등 6개 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감당이 안 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대구 경북은 사실상 야당 지역이 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정당이 선출직 대부분을 독식해와 앞으로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탄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대부분을 독식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최근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북구을 홍일학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의 비공식적 루트에 의존해왔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예산 확보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시나 도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또 대정부는 대정부대로 그렇게 좀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북 지역은 의성 출신의 비례대표 김형건 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 의원은 경북 도정과 주요 현안, 민원사항 등을 서둘러 파악한 뒤 대구 경북 출신으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를 수도권에 와서 하고 있을 뿐이지 대구 경북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당내에 경북의 현안 사항 해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여당 불모지란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자칫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제대로 된 사업 콘텐츠를 만들어 당당하게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7%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 당내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는 10% 안팎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혁 보수와 깨끗한 보수, 진짜 보수를 내세웠던 유승민 후보의 최종 성적표는 전국 득표율 6.8%. 선거운동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에서 2%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저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저로서는 새 희망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이 씨앗을 소중히 키워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에선 12.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경북에서도 8.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과 당 내부 분열 등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할 말은 하는 진정한 보수를 내세운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두 자리 숫자 정도로 그 표를 득표하고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10% 중반 이상의 표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TK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도 선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 유승민 의원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입지를 굳혔다고 단정하기엔 아직은 이릅니다. 지역의 보수를 대표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심이 유 의원과 바른정당을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가 첫 관문입니다. 7% 이상의 득표를 갖다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나름대로 제가 정치적 자산이라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자산이라도 좀 키워나가는 노력을 한다면은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개혁 보수를 표방한 유승민 의원이 대선을 거치며 얻은 적지 않은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TK를 대표하는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역 현안인 동시에 한미,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된 사드 배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재검토와 국회 비준을 주장해온 만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으로 성주 사드 배치 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사에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 의지가 내비쳤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어 온 사드 배치 후속 단계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터 공여 절차가 마무리된 데다 실전 운영까지 진행된 단계여서 사드를 철회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를 깰 만큼 사드 철수가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한편 대중국 설득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거치고 이렇게 좀 길게 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초기에 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과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 철회로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 송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10억 달러에 이르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 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노인들이 대구 도시철도 1, 2, 3호선을 무료로 이용한 금액은 333억 원. 도시철도 공사로 들어간 대구시 재정지원금 1,300여억 원 가운데 24.6%에 달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액은 지난 2014년 247억 원, 2015년 293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롯이 대구시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다 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안전 문제마저 우려됩니다.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손실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노후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 문제까지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액은 1,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부산은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입장이라서 다른 시도보다 좀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아닌 지방이 떠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선 먼저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입법 작업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또 공동 건의문 채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요즘 안동댐 상류에서 하루 10여 마리의 새가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중금속 물고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백로 외가리 서식지. 산을 오르자 외가리 사체가 눈에 띕니다. 여기 있네, 여기.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새부터 어미새, 나무에 매달린 채 죽은 외가리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발견된 외가리 사체는 11마리. 한 환경단체가 최근 2주 동안 이곳에서 죽은 외가리를 수거했더니 150여 마리나 됐습니다. 하루 10여 마리가 죽어나간 셈입니다. 새가 못 살면 사람도 못 산다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그 바로메터인 거예요. 자연도태, 영양결핍, 농약 같은 독극물 등의 원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새가 꾸준히 죽는다는 점, 안동댐 상류의 낙동강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먹고 중금속이 쌓여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고기가 중금속을 먹고 또 그 고기를 새들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가 안동댐 상류에서 새의 죽음을 확인한 건 올해로 3년째.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관계기관들도 알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4분의 1, 25% 정도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새를 분석해보고 새가 먹는 먹이를 분석해봐야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쁜 숨을 쉬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외가리는 인간에게도 닥칠 미래를 경고하는 듯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중구청은 오늘 달성토성 정문에서 순종 황제 억압길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열고 야경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순종 황제 억압길은 지난 1909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지나간 길 2.1km를 거리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 공간으로 꾸민 것입니다. 제막식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골목 해설사와 함께 달성토성과 억압길 등을 둘러봤습니다. 경상북도지정 우수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가 영양공술운동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산나물의 향연, 조동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양공설운동장과 일월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영양산나물축제는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월산 높이 1219m를 상징하는 1219명분의 대형 산나물 비빔밥은 즉석에서 만들어져 관람객들이 나눠 먹습니다. 산나물의 향기 속에 산나물을 직접 사는 것은 산나물 축제의 꽃입니다. 곰치와 두릅, 어수리, 더덕, 취나물과 가죽 등 온갖 가지 산나물의 향기 속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가 즐겁기만 합니다. 나물이 자라는 시기에 가물을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오늘 팔고 내일 또 나물을 갖고 와 팔아야 되는데 산에 또 가봐야 되지. 그래도 즐겁죠? 예, 즐겁죠. 잘 팔리네요. 이거 정말 나물치는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고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그래 좀 사가지고 와서 좀 아이들하고 갈라 먹으려고 했었어요. 산나물을 이고 군청을 출발해 시가지를 돌아가는 산채의 길놀이 속에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축제 이틀 전은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해 모든 스태프들이 몸빼 바지를 입고 관람객을 맞는 가운데 영양 산나물 아줌마 선발 대회가 열려 색다른 재미를 더해줍니다. 나흘간 계속되는 축제는 음식 뒷방 전시장과 퓨전 다문화 먹거리존이 조성되고 다양한 전시 체험 코스가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산나물 아줌마 선발 대회와 별이 빛나는 밤에 월남쌈 등 다양한 퓨전 음식을 마련하여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영양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축제와 함께 이를면 주실마을에서는 조지훈 시인을 기리는 제11회 지훈 예술제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려 시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오후 5시 대구시청 별관 전시장에서 5.18 위대한 유산 사진전 개막식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10일 동안 광주의 기록을 담아낸 사진 100여 점과 같은 시기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내용도 소개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18일까지 대구 2.28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서도 5.18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한국가사학회 충계학술대회가 학계와 산업계,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지진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가 열리고 수소에너지 등 첨단 기술 개발에 관한 워크숍, 가스 산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보도한 경북 지역 공기업 간부들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파견직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북 모 공기업 간부 A씨와 지난해 4월 노래방에서 파견직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또 다른 간부 B씨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피해 여직원이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다가 보도가 나간 뒤 뒤늦게 관련자들을 대기 발령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말레이시아 국적의 인출책 31살 A씨가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63살 B모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총책의 지시대로 통장에서 찾은 현금 1,2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택시로 예천 버스터미널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더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국고 보조금과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포항의 모 대학 A 총장과 기획처장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총장은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연구 용역비를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받아 비자금 3,500만 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